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추석 연휴와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 여전히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포트 비중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손절해봐야 될지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을지 오늘도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주말 내내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전전긍긍 마음이 네. 너무 불편하셔서 그러니까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천만다행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700을 깨고 내려갔다가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면서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좀 살아있거든요. 네. 워낙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700포인트를 좀 회복했다는 게 좀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이제 김영민의 시장 직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딱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지수는 정말 많이 빠졌다. 네. 뭐 펀더멘탈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낙폭을 좀 축소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뭘 보시면 되느냐? 외국인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크로의 지표들, 금리, 환율, 뭐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 매수가 다시 시작되어야 추세적인 이제 반전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도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3천억이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여전히 이제 매도 위에 포지션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주에 뭐 FOMC 회의 있고 이번 주에는 뭐 CPI, PPI 물가지표 이제 또 발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정들을 좀 앞두고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매도 위에 이제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매크로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는 시그널이 그냥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다시 이제 매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요. 추석 연휴를 전후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포지션을 좀 잘 잡아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면서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저번 주 퀴즈 정답은 로보택시였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퀴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덕분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주목을 받았고 오늘 네. 또 시장 반등의 이제 선봉은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잖아요. 역시나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폐암학회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에 이제 유럽의 종양학회 ESMO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주말 동안에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GLP-1 유사체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인데 정말 GLP-1 유사체가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GLP-1 유사체가 어찌 보면 이제 몸속에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결국은 혈당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혈당 조절을 하게 되면 식욕이 억제가 되고 네. 식욕이 억제가 되면 이제 체중이 감량하는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비만만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하면 모든 병이 이제 치유된다.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노화 예방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드디어 요 약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비만 치료제 하면 쌍두마차,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 이 두 기업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보 노디스크의 요 비만 치료제가 10월 달부터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퀴즈는 10월에 출시되는 노보 노디스크가 이제 개발한 비만 치료제 이름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글자 수는 이제 세 글자예요. 땡땡땡. 요 치료제를 이제 같이 써주시고 우리 인증샷 생방송 인증샷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자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기분 전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출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한미약품 비중 15% 30만 원 매수해 주셨고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9% 가까이 급등 보여줬어요.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데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미약품 제가 또 최근에도 이거 정말 너무 못 갔다. 네.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런 노이즈들 좀 걷어내면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다.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유한양행과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드렸잖아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시총을 합쳐도 6조 원 정도 규모. 근데 유한양행이 지금 이미 10조를 훌쩍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총 간의 이제 괴리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충분히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아마 이제 영리한 투자 보시고 또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중 15%가 조금 많게 느껴지긴 해요. 지금은 종목을 압축을 하는 것보다는 각 섹터 안에서 1, 2, 3 이제 대장주들을 좀 잘 골라 놓으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대형주 한미약품 제약바이오 하나 이제 편입을 해 놓으셨으니까 중소형주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드렸던 뭐 퓨처캠이라든지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도 하나 조금 편입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비중을 좀 유지해 놓으시면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추세가 워낙 좀 살아있어 오늘 코스피 수급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양봉 전환 좀 되면서 32만 원 요 박스권 상단 이제 돌파 시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32만 원, 3만 원 요 구간이 조금 이제 매물 저항이 강한 구간인데 요 구간을 뚫으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탄력적인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 36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박스권 상단 뚫고 36만 원까지 한번 상승하는 거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력적 반등 기다려보면서 중소형주도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인데요. 12만 원 비중 20%고요.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는 네. 언제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 미증시가 엔비디아 급락하고 또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등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거의 전고점 직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단기 악재 이슈를 소화하면서 주가가 이제 다시 밀리고 있는 거다. 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하이닉스 8월 5일 날 폭락했을 때 저점도 깨고 내려갔었어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 8월 5일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8월 달에는 10만 원 정도는 지지가 됐었는데 지금 10만 원 깨지면서 지금 9만 원대에 이제 거래되고 있잖아요. 낙폭 과대 구간이기도 하고 반도체 업종이 사실 업황과 관련된 여러 노이즈들이 좀 있습니다만 적어도 HBM과 관련된 투자 사이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변화된 게 거의 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뭐 펀더멘탈 때문에 업황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하락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빠지는 건 저는 업황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은 투자 심리 때문이거든요.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 심리가 악화되면서 매물을 또 부르는 이제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가가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은 제법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데 코스피는 못 올라오잖아요. 결국 코스피 지수가 살아나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그럼 주도 업종 쪽에서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반도체도 10만 원 위로 충분히 이제 가격 안정이 좀 되고 그 이후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고 하반기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HBM에 대한 이제 투자 이슈가 분명히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주가는 이미 고평가다 뭐 이런 논란이 불거졌던 걸 다 지금 토해냈잖아요.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보유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한 12만 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들어오고 나면 그때 제가 다시 목표가 좀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12만 원까지 딱 매수 가격이 지금 12만 원 정도거든요. 그때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문자입니다. 이수페타시스 5만 원, 비중 10% 이제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손절해 봐야 될까요? 네,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지금 뭐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를 가장 좀 추종하는 종목이잖아요.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차트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이제 4%가 넘게 이제 조금 하락이 좀 들어왔었죠. 결국 직전 저점 이제 122평 수준에서 바닥이 이제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엔비디아가 딱 빠진 것만큼
이수페타시스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예요. 여기 121선 차트가 지지가 좀 되면 단기 저점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 요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100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 전환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32,000원 요 구간이 이제 지지가 좀 되는 거예요. 지지가 되면 당연히 이수페타시스도 설비 투자를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이제 필두로 해서 공장에 대한 이제 설비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아마 3분기 때 그 어떤 기업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실적 기대감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한 43,000원에서 45,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좀 목표로, 역시 이수페타시스도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지 구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님께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영민 메이저님, SK바이오팜 11만 8천 원 10%입니다.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해봐야 될까요? 네, SK바이오팜은 뭐 지금 자리에서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면 뭐 추가 매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엑스코프리 관련된 매출이 지금 5월 이후에 지금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수주 공시가 벌써 3건이 나왔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천억이에요.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을 했고 마케팅 비용만 제외하고 나면 마진이 저는 한 60% 이상은 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올해 최소 한 3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 그 매출이 이제 내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좀 한다라고 이제 감안을 해보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시판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이제 안착을 하면서 판매량이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한양행은 이제 앞으로 매출이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떤 종목들보다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딱 21선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서 혹시 또 바이오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점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니까요. 목표가 12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11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자 접수인데요. C사이트 매수가 21,230원, 비중 50%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들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모멘텀이 이제 살아있느냐, 아니면 수급이 살아있느냐, 둘 중 하나라도 살아있어야 개별주들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C사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00원짜리에서 일단 14,000원까지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기술적인 이제 눌림목이 이제 조정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이 자리에서 이제 눌림목 조정 만들고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고점은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 가격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50%가 넘어가시니까 매수가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한 16,000원 정도 올라오면 최소 절반 이상을 좀 걷어내는,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살아난다면 이런 개별주들은 오히려 조금 더 매물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000원 정도를 반등 목표치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 구간 오면은 비중을 좀 걷어내시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사이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유 종목 수익을 확인해 봐야 네. 되는데요. 먼저 저번 주 화요일에 편입했던 클래시스가 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K뷰티가 올라와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실리콘2 같은 이런 화장품 대표주들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하반기 때 여전히 수출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거고,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클래시스,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휴젤, 그리고 오늘은 뭐 대웅제약처럼 이렇게 보톡스 필러 만드는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결국 성장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성이 좋은 것과 그리고 실적까지 계속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래시스가 전고점 한번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포인트니까요. 6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K뷰티 산업의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산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같이 힘없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장이 워낙 안 좋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제 다 물려 있다 보니까 신규 종목을 이제 살 수 있는 현금이 없다라는 게 가장 좀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매수하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과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아, 내가 똑같은 업종에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시장이 아무리 올라가도 반등이 좀 약하다. 그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좀 걷어내셔야 시장이 살아날 때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도 같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면 내가 어떤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되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실 때 대안에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 오늘 비만 치료제가 또 이슈잖아요. 43,800원 현재가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펩트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거, 장기 약물 이제 지속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뭐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익히 아실 거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라는 이제 단기 악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펩트론 주가가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이제 유증 악재가 나온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유증 발행 가격이 지금 현재로는 45,450원이에요. 발행 가격이 확정되는 게 10월 23일이거든요. 아직도 한 달이 넘게 남아있어요. 그 발행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만약에 펩트론이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발행 가격 이상의 주가가 유지되어야만 유증에 참조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발행 가격을 조정해서 더 떨어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발행 가격을 조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가가 이제 조금 부양돼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기준일, 유상증자 이제 배정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기준일이 이제 9월 23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매수를 해놓으셔야 유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대규모 유증 이런 얘기들을 이제 펩트론 유증이 나오고 나서 많이 했는데, 사실은 10주 갖고 계신 분들이 한 주 정도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규모 유증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가총이 워낙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10% 유증을 했는데도 1조 2천억 정도 이제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대규모 유증이라고 한 거지. 사실 보유 지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 대비하면은 한 주당 0.12주가 이제 유증이 된 거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대규모 유증이 아닐 뿐더러 대부분 이제 시설 투자 쪽에 자금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GMP 공장까지 이제 보유를 하게 된다면 장기 약물 플랫폼뿐만 아니라 CMO 기업으로서도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빅파마와 기술 이전 협상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에 펩트론 주가에 이제 발목을 잡았던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이 재무 구조가 안 좋다는 거, 언젠가는 뭔가 유증을 하거나 자본 조달을 해야 될 거다라는 이제 이런 악재성 이슈가 계속 꼬리표처럼 달고 있었는데, 요번에 유증에 성공을 해서 1,200원 정도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사실상 재무 구조와 관련된 악재들은 완전히 이제 해소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이상 동안에는 이 재무 구조와 관련된 노이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7월 이후에 아주 강하게 오버슈팅이 들어왔던 자리 지금 다 토해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조정이 좀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유증 발행 가격 이상까지, 최소한 5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이 좀 들어와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까지 이제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를 딱 5만 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3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펩트론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오늘 보면 이제 지수, 코스닥 지수가 지금 0.8% 가까이 반등이 좀 들어오는데, 네. 제약 바이오 업종은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반도체 업종은 아직까지도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나치게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를 오늘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오랜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비중 확대할 수 있는 타이밍 한번 잡아드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고요. 비중 네. 확대하는 시기는 엔비디아 주가 추이를 좀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 테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130원의 현재가로 D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장비, 이제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DI의 자회사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HBM 전용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반기 내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다가 7월 달에 딱 고점 만들고 고점 대비 무려 60%나 급락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8월 21일 날, 불과 뭐 한 2주 전이죠. 8월 21일 날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166억 규모로 DDR5용 이제 웨이퍼 테스트 장비 공급을 한다는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SK 하이닉스가 HBM 전용으로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수주받지 않고 있어요. 공급받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비 개발하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DDR5용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수정해가지고 HBM 테스트하는 장비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HBM 전용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공급받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주요 공급원 중에 하나가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되는 시기가 3분기 이후가 될 건데 주가는 이미 폭락을 해가지고 고점 대비 60%나 빠져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가격이어서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1,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훈풍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DI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리스크 대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도 종목 상담이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매수해놓은 종목들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